이제부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예로부터 천재지변은 항상 소수였고 인재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인간이 초래한 재앙 속에서 주된 원인은 여전히 사람에게서 비롯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한적한 곳에는 불안한 자들도 적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곳에서는 불안정한 요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확률의 문제입니다. 고인의 지혜가 여러분께 안부를 전합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시끄럽고 붐비는 곳을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일찍 귀가하여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간단한 전략입니다. 만약 현재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빠져 있고 빨리 벗어나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외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높은 에너지장을 가진 곳으로 가야 하며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곳이 높은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자연의 숲과 산입니다. 자연의 숲과 산은 인간에게 가장 높은 에너지장을 제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 당신의 목표가 자신의 에너지 가치를 빠르게 높이는 것이라면 원시적인 모습을 간직한 숲을 찾아야 합니다. 식생이 오래 살수록 천지의 정기와 일월의 정수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시에 살고 있다면 조용한 공원이나 식물원처럼 에너지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공원이 없다면 햇볕을 가릴 만큼 충분히 큰 고목 한 그루만 있어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는 또 다른 좋은 장소가 있는데 바로 서점이나 도서관입니다. 구체적인 선택은 그곳의 관리 수준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주변 환경이 너무 시끄럽다면 그곳 역시 높은 에너지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서점과 도서관의 에너지장은 주로 사람에게서 오지만 중요한 기반은 여전히 그 자체, 즉 그 문헌들에서 비롯됩니다. 이 책들이 만들어내는 기운은 마치 자석과 같습니다. 이 책들을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깊은 생각의 일부를 이곳에 남겨 남아있는 에너지의 온기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아주 적합한 장소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고급 쇼핑몰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고급 쇼핑몰이어야지 일반적인 복합 상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제품이 사람에 의해 정성껏 디자인되고 섬세한 기억의 결정체로 만들어지며 세심하고 끈기 있는 서비스와 결합된다면 그곳 역시 분명 매우 높은 에너지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자연의 숲과 산은 천지일월의 높은 에너지장입니다. 도서관은 깊은 사유와 정적의 높은 에너지장입니다. 고급 쇼핑몰은 세련되고 섬세함이 있는 인공적인 에너지장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언급된 장소들 외에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앞으로 한동안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상기시켜야 합니다. 붐비는 곳은 보통 에너지가 낮아 당신의 수양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조금만 부주의해도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 기간에 관광지가 사람들로 붐빌 때 줄을 서다가 충돌이 생기기 쉽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밀치다가 부딪힐 수도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무고한 사람들이 연루될 가능성을 만듭니다. 압박이 점점 커지는 현 시대에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군중 속으로 쉽게 표출합니다. 이는 보이지 않게 우리 주변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우리는 사회의 경쟁이나 갈등을 바꿀 수는 없지만 스스로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실천할지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 탐구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 년간 조언은 단 하나뿐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무의미한 결정을 내리는 군중을 따르기보다는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낫습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사고의 오류를 범합니다. 유행을 따라 모입니다. 단체로 여행을 갑니다. 떼지어 투자를 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러 갑니다. 모여서 책을 읽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함께 갑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조만간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단체로 여행을 가면 당신이 보는 것은 아름다운 경치가 아니라 사람의 바다입니다. 떼지어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금융시장에서 군중이 몰리는 곳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를 축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증광현문에는 오래전부터 이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남의 일은 말하지 마라. 관련 없는 일은 묻지 마라. 신경 쓸 필요 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라. 일이 없으면 일찍 돌아가라. 무엇을 듣더라도 성급히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묻더라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 관련 없는 일과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화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밖에 있을 때 꼭 필요한 일이 없다면 일찍 집에 돌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미래에는 가족을 위해 좋은 기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2025년은 중요한 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2025년 지구 전체의 에너지가 재설정될 것입니다. 세상은 토의 운에서 이, 즉 불과 빛의 운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 대운의 주기는 20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2025년은 인거가 용문을 통과하는 해, 즉 돌파와 운명 역전의 해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용물용에서 혈용제전으로 혹은 심지어 비룡제천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는 눈부시게 비상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2025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운, 즉 화운 속에서 수행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여 복덕을 높이고 점차 영성으로 회귀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구제하는 행위를 넘어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장 편에 서서 영혼을 정화하고 끊임없이 생명을 기르는 선택입니다. 이유는 운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운의 불기운은 지구 에너지의 변화를 촉진하여 행성의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올해 우리는 또한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물은 모두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미래에는 극단적인 날씨가 점점 더 많아지고 지역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이며 보이지 않던 어두운 면들도 점점 더 드러날 것입니다. 분쟁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심리적 질병과 갈등은 일상이 될 것입니다. 불확실성과 혼란이 정상 상태가 될 것입니다. 수백 년 만에 전례 없는 변동 속에서 서곡은 이미 울려 퍼졌고 위기는 목전에 있으며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물극필반의 순간까지 한계점이 가까워지면 현재의 규칙들은 깨지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2025년 이상기후는 이미 전 세계적인 보편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극단적인 기상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뭄, 산불, 폭염,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지역 간의 날씨도 뚜렷한 대조를 보입니다. 이러한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현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과 회의를 점점 더 키우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말했듯이 온 천하가 혼탁해도 나 홀로 맑다. 이상기후 역시 대변혁의 예고일 수 있습니다. 남획은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자들은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 지구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걱정한다. 미래에는 인류가 물을 위해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 과연 현재 기온 상승과 극단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날씨 상황은 이전의 예측과 일치합니다. 과도한 수증기는 비의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켜 폭우, 홍수 및 기타 자연재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현상은 태풍의 위협을 더욱 키웁니다.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열대성 폭풍의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온도 차이가 줄어들면 이 폭풍들은 막대한 양의 수증기를 내륙 깊숙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안 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태풍과 열대성 저기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이상 기후는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이 오랫동안 지구의 자연 시스템을 교란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기후는 지구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제때 멈추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래에는 가뭄이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물 위기는 인구 이동, 자원 분쟁, 식량 부족 등 일련의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해수면 상승은 많은 해안 도시와 국가를 잠기게 할 것입니다. 생태계는 심각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생물종의 멸종 속도가 가속화되어 기후 변화의 악순환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은 전면적인 재앙과 다름없으며 결국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혼란의 심연으로 밀어넣고 있으며 세상을 혼돈의 상태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기후 위기는 인류의 필수적인 생활 환경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의 지혜와 인성의 수양을 시험하는 최후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현재 기후의 비정상성은 우리가 탐욕을 위한 맹목적인 질주를 멈추고 생태적 지혜와 도의 길로 돌아가야 함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미래 사회가 천인합일의 경지에 도달하여 하늘의 도리와 자연에 순응하는 이상을 실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때가 되면 산업시대의 자연 약탈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새로운 생활 방식과 함께 물질적 힘과 정신적 갈망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 형태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낡은 편견을 버리고 생존의 진리와 마주하여 치유하고 균형을 재설정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구라는 집이 전환의 순간에 들어설 때 대동세계와 태평성대가 다시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 시간이 소용돌이 속에서 흐르듯 움직이기 시작하며 다채로운 모습의 새로운 문명 주기를 맞이합니다. 길은 비록 진흙탕일지라도 굳건히 걸어가면 도착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굳건히 나아가기만 한다면 조만간 시원한 샘물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절정이 지나가고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질 때도 분명 올 것입니다. 하지만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버티면 세상은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 처음처럼 맑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문제가 극에 달하면 출구 또한 제시될 것입니다. 현학에서도 경고했듯이 앞으로 몇 년간은 사람이 많은 곳을 최대한 피하십시오. 증사강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한다. 하늘이 사람을 거두어 갈 때는 무리로 거두어 가기 때문에 누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이 말은 바로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이 많은 곳은 질병, 시비, 갈등, 재앙이 발생하기 쉬운 곳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그 속에서 살면 화를 당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반드시 좋은 일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질병이 전파되며 이해득실을 따지고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는데 어떻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운이 세서 무슨 일이든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운이 센 것이 아니라 입이 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입이 센 사람들은 최근 몇 년간 큰 손해를 보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기회장이 혼란스럽고 치열한 경쟁은 당신이 노력만 하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기운은 종종 불순한 파동에 의해 흔들리는데 그 원인은 주변 환경과 그 안에 숨겨진 복잡한 기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운들은 보이지 않는 그물과 같아서 당신이 무심코 삶의 먼지와 영혼의 얼룩에 얽히게 하여 점차 개인의 에너지장을 잠식하고 그것을 흐릿하게 만들어 생기를 잃게 합니다. 시끄럽고 번잡한 곳에서는 기운이 수많은 생각과 감정, 욕망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그물망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잡다한 에너지들은 소용돌이처럼 충돌하고 교란하며 본래 맑고 안정적이었던 개인의 에너지장을 조용히 삼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특히 쇼핑몰, 유흥가, 붐비는 놀이장소 등은 종종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마음의 평안과 고요함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 환경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운은 마치 교차하는 전류처럼 서로 충돌합니다. 사람이 끊임없이 명예와 이익, 욕망을 쫓을 때 그
그 혼잡한 기운은 개인의 정신에 쉽게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그런 환경에서 오래 살면 개인의 에너지장은 분명히 큰 압박을 받아 고갈되고 벗어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에서 한때 빛나던 빛이 시끄럽고 번잡한 곳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심지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시비가 많고 오가는 말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말했듯이 시비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골치 아프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삶이 끊임없이 교란되는 그곳들은 언제든지 갈등과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가시덤불 숲과 같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갈등과 오해가 쉽게 생겨나고 보이지 않는 불꽃처럼 빠르게 번져나가 본래의 평화를 태워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번민하고 불안해하며 삶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불필요한 논쟁과 혼란은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운을 교란시켜 사람의 맑은 에너지장을 회색 안개로 뒤덮이게 합니다. 각각의 충돌은 보이지 않는 마귀의 손처럼 개인 에너지의 조화를 휘저어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기 어렵게 만듭니다. 점차적으로 사람은 부정적인 순환에 빠져 분쟁으로 인한 혼란과 피로에서 벗어나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질병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쉽게 전파됩니다. 붐비고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숨어 있는 적과 같아서 기회만 엿보다가 조용한 전염병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바로 보이지 않는 전쟁터이며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활개치는 곳으로 누구나 심각한 건강 위험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신체적인 도전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은 외부의 위협에 맞서 싸우는 동시에 내부로부터의 심리적 압박, 즉 불안, 초조, 공포를 견뎌내야 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험은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끔찍한 폭염, 폭우, 홍수와 같은 극단적인 날씨를 더 자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일사병, 호흡기 질환과 같은 질병을 직접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곤충과 박테리아를 통해 전염병을 간접적으로 퍼뜨립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기후는 식품 안전을 위협하여 식중독, 영양실조 및 기타 여러 건강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단지 신체적인 도전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점점 더 취약하게 만드는 정신적인 시련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또한 사기가 모이기 쉽습니다. 옛사람들은 사기가 종종 붐비는 곳에 모인다고 믿었는데 이는 혼란스러운 기운이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일으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감정들은 영혼을 뒤덮는 검은 안개와 같아서 사람들을 부정적인 상태에 갇히게 하고 벗어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기는 보이지 않는 손처럼 개인의 조화로운 에너지장을 방해하여 사람들이 번뇌의 굴레에 쉽게 빠지고 벗어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미래에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을 자제하고 내면의 평온과 안정을 유지하여 삶의 도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현재 사회는 압박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은 동요하며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원한의 기운이 모이기 쉽고 당신의 정신을 더욱 소모시킵니다. 특히 명절에는 붐비고 시끄러운 곳에 굳이 끼어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모일 때 불공평하고 비정상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매우 쉽습니다. 만약 붐비는 곳에 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누구 앞에서도 과시하거나 뽐내지 마십시오.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한과 부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한 행동이나 눈빛 하나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여 그들이 당신에게 분노를 터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들은 당신을 함께 끌어내리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앙입니다. 사회의 현실을 둘러보십시오. 손실, 실업, 파산, 생산 중단.
사람들은 점점 더 억압받고 모호하며 불안하고 우울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한을 품고 있지만 어디에 풀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심리와 정신이 폭발 직전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이 이미 상처투성이로 시한폭탄과 다름없어 자극만 받으면 터져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절대로 자랑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 특히 약자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심코 한 행동, 심지어 단 하나의 눈빛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자극하여 그들이 품고 있던 모든 원한을 당신에게 쏟아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들은 모든 것을 무릅쓰고 당신과 함께 동기어진하려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낯선 사람과 충돌하지 마십시오. 단지 말다툼일지라도 말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성공이나 부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질투를 사기 쉬워 남몰래 당신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는 입에서 나오고 당신은 언제 수렁에 빠질지 심지어 망업불복의 나락으로 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이 이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당신은 누구와도 맞설 필요가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낼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모든 분노를 당신에게 쏟아붓고 심지어 잔혹한 손을 쓸 준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넋나간 시체처럼 떠도는 유령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온종일 싸움을 걸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특히 많고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또 미친 개처럼 분노를 터뜨릴 곳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건드리는 것은 그들의 운명을 건드리는 것과 같고 그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모든 분노를 당신에게 미친 듯이 쏟아낼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더욱 엮여서는 안 됩니다. 소인은 소인이 다스리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가 상대하며 악한 자는 하늘이 처리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걸맞은 상대를 만날 것입니다. 경비원, 배달원, 음식 배달 기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예의 바르고 상냥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대우를 받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그 화를 입는 사람은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사나 윗사람을 대할 때도 매우 신중해야 하며 부드럽고 겸손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깨에 짊어진 압박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말이 잔을 넘치게 하는 마지막 물방울이 될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운전할 때 끼어들지 말고 줄을 설 때 새치기 하지 않으며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실수로 누군가와 부딪혔다면 즉시 사과하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는 뒤쪽에 서고 온라인 리뷰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무기가 도처에 있는 시대에 체면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면 충돌이 아니라 폭력을 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얇은 얼음을 밟듯 신중하십시오. 평안할 수 있다면 평안하게 사십시오. 낯선 사람과 충돌하지 말고 말로라도 약자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성공이나 재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질투를 사기 쉬워 남몰래 당신을 분풀이 대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심리적 문제가 격렬하게 폭발하는 시대입니다. 겉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이 썩어 문드러져 넋나간 시체처럼 살고 영혼이 기댈 곳 없이 유령처럼 정처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단절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가치를 찾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극도로 많으며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도덕경에 이르기를 돌을 가진 사람은 겨울에 강을 건너듯 신중하고 사방의 적을 경계하듯 조심하며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도를 이룬 사람은 항상 겨울에 맨발로 강을 건너는 것처럼 적에게 둘러싸인 것처럼 손님처럼 모든 행동을 조심하는 신중한 상태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역에는 겸고해가 있는데 그 형상은 산이 땅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산은 높지만 아래에 있어 겸손하고 뽐내지 않으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이 궤에는 또한 군자가 겸손함을 알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해설이 있습니다. 육사과에 중에서 오직 겸과에만이 모든 효가 좋아 무슨 일을 하든 순조롭고 대기라며 실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군자는 모두가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지난 180년을 돌아보면 매번 시국이 바뀔 때마다 파격적이고 돌파적인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평안과 건강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귀중한 행운입니다. 내면의 힘이 강한 사람의 기운은 주변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 장소마다 큰 복덕을 가진 사람들이 조용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기운을 높이고 정화하는 것 또한 이 세상을 보호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텅 빈 상태에 이르러 안으로는 몸이나 마음에 얽매임이 없고 밖으로는 묶어두는 세상도 없을 때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오직 밝게 빛나는 별들만 남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은 이때 시방을 감싸고 소리는 허공처럼 커져 법계에 두루 퍼져 조금의 막힘도 없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화의 운 속에서 수행을 선택하고 복덕을 쌓으며 점차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는 자신을 구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차원 에너지의 편에 서서 영혼을 정화하고 끊임없이 삶과 의식을 성장시키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많은 신호들이 큰 국면이 조용히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다리고 지켜봅시다. 어떻게 변하든 지혜로운 사람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줄 알 것입니다. 평상심이야말로 귀중한 용기의 한 형태입니다. 탐하지 않는 것은 우리 각자가 반드시 배워야 할 과제입니다. 이 특별한 시기에는 인연에 따르되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되 인연에 따르십시오. 만약 당신이 인연이 있는 분이라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이 당신에게 가치를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지지해 주십시오. 천리를 경외하고 선한 마음을 지키자라는 한 문장을 남겨주십시오. 강산이 굳건하고 모든 사람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공유하여 선한 지혜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공덕이 무량할 것입니다.